12월 1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겨울철이 되면 면역이 없어서 고생을 좀 하는데 이 방송에 제 음성이 좀 좋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달여서 보내주시고 하는데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회원님들의 성의로 운영이 되고요. 어제 별별 특강 그 강연에도 17분의 회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달력을 보다가요. 느닷없이 20일 날 노는 날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12월 20일이 뭔데 노는 날이지 생각했는데 올해 달력은 작년에 한 10월 달쯤 만들어지니까 올해 12월 20일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작년에 미리 만들어진 달력에는 임시 공휴일로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달력은 9월 10월쯤에 제작이 완료되어서 11월 달쯤에 시중에 배포가 되지요. 그때쯤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왜 12월 20일 날 선거를 하지 못하고 이 모양이 되었는가? 세상에 남 탓을 많이 하지만은요. 권력을 많이 진 사람은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자기 탓이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이 권력을 많이 진 사람 탓을 해야 됩니까? 12월 20일 날 대통령 선거를 못하게 만든 그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푸대접이요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가기도 전에 CCTV 앵커가 카메라 메고 와서 11일 날 방송하는 CCTV의 인터뷰에서 사드하고 산불을 가지고 마치 하대하듯 몰아댔습니다. 물에도 그런 무례가 없지요. 어떻게 일개 앵커가 산불 맹세와 사드 해결을 요구하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무례를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CCTV가 짜집기 편집을 했다라고 그냥 밝히는 수준에 그치는 문정권의 무기력함이나 사대주의에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 언론들이 문 대통령과 관련되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 일본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 보고 확인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한국 정부가요. 어떻게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가. 스스로요. 이 비겁자는 스스로의 비겁함을 남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대우받기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문 대통령요. 내가 비겁하다라는 부분을 중국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어제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날 아예 난징으로 가버려서 없었습니다. 시진핑이 없다면 중국의 관료 누구라도 문 대통령 부부를 데리고 자금성을 보여준다든지 천안문 광장을 보여준다든지 만리장성이라도 데려가서 이벤트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오바마처럼 중국의 어떤 식당에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모습을 연출하다가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출 좋아하는 타겟민도 중국에 가서는 안 먹히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기업이나 민간이 하는 행사들에 가고 중국의 부총리를 비공개로 접견했다는데요. 자,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좀 많이 수상했습니다. 이 정권은 알고 보면 친중파로 넘쳐나고 있는데 이 친중파 정권에서 어찌하여 중국에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가.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그렇듯이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굳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학대를 합니다. 신경을 쓰고 잘해주지를 않고요. 한국 스스로가 중국의 식민지 같은 4대 국가로 전락했다는 걸 보여주니까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환영만찬과 회담 외에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과 또 오늘 늦은 오후까지 그냥 혼자서 각종 행사에 다니는 모양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중국에 3박 4일이나 가는지 모르겠고요. 내일도 문제입니다. 내일도 리크창이 점심을 하자 했더니만 회담 임박해서 못한다고 뒤로 빼버리는 바람에 오후 늦게나 면접을 하고 그리고 저 먼 충칭까지 날아갑니다. 충칭은 또 왜 갑니까? 그래서 일찍 점심 먹고 충칭에 갈라 했는데 이제 충칭도 늦게 도착하게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일정이 다 꼬여서 엉망진창이고요. 어디에도 환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공항에서부터 그런 징조가 나왔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공항에서 이 내리는 순간에 문 대통령 저기 옆에, 그러니까 왼쪽이겠죠.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중국의 조리라고 하면 차관보를 조리라고 합니다. 이 쿵시안유 외교부 부장 조리가 나왔답니다. 한국 같으면 외교부의 차관보가 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중국 시진핑이 도착을 했는데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국빈으로 한국에서 외교부 차관보가 시진핑을 만나러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건방진 새끼들이 있나 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보냈습니다. 왕이 굉장히 시금방진 사람인데요. 두테르테가 중국 작년 10월에 방문하니까 공항에 영접을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난 11월 7일입니까? 한국을 들렀다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 공항에는요, 왕이 외교부장보다 고위급인 이 양제츠 국무위원은 상무위원이죠. 그래서 7인의 상무위원회에 속하는 양제츠가 공항에 나왔습니다. 자, 시진핑이 2014년 한국을 왔을 때 윤병세 외교부장이 영접을 하러 갔습니다. 쿵시안유 부장 조리는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아시아 문제를 담당하고 육자회담 대표를 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 청와대 안보실의 차장과 사드 합의를 한 실무자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공항에 내렸을 때 중국에서 영접 나온 사람은 한국에 사드 압박을 하던 사드 실무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 이런 거 굉장히 의정 같은 걸 계산을 잘합니다. 자, 사드 압박을 하던 사람을 실무자를 공항에 내보내서 공항에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자 말자 사드 문제 알고 있지요? 말 잘 해야 됩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정상의 방문 중에서 스테이트 비지트, 국빈 방문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베이징에 없었죠. 난징 학살 80주년 추도식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자, 군인 50명이 나와서 도열해서 거총 격려를 했지만은 5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왔고요. 통상 중국은 외국 정상이 한국에 오면
최소 차관급 이상이 공항 연접을 하는데 문 대통령은 차관보가 영접을 나갔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는 장S위 상무부 부부장이 영접을 나갔는데 이 부부장 중에서도 이 가장 선임 부부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부서의 부부장은 한국어로 말하면 차관인데 선임이니까 1차관이 방문을 나갔지요. 자,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영접 나온 쿵시안유 부장 조리는 우다웨이 부부장의 퇴직으로 공석인 부부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30일 한중 사드 합의의 당사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차관이 나온 게 아니냐고 억지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자, 보통 한국 대통령이 해외에 가면 그 나라의 한국 대사가 공항에 나오는데 노영민 대사가 안 보였는데 난징에서 열리는 이 난징 학살 추모식에 문 대통령이 가라 해서 거기 갔다라는 겁니다. 뭐 같이도 대접도 안 해주는 중국 정부의 저것 행사의 추도식에 대통령이 공항에 내리는데 한국 대사가 거기에 행사에 가야 됩니까? 한국도 부대사를 보내든지 대사 대리를 보내든지 영사를 하나 보내버리면 되죠. 이렇게 찬밥 신세를 이렇게 당하면서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또 더 예의를 갖추고 모시려고 이렇게 사대적인 노력을 하니까 중국이 한국을 점점 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자, 정부 안에서는 정부가 연내 방중을 한다라는 목표, 이 목표에 집착을 했죠. 왜 집착을 했습니까? 거꾸로 계산했겠죠. 평창올림픽을 놓고 보면 적어도 12월 달에는 방중을 해서 시진핑을 만나가 평창올림픽에 시진핑이 오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중국이 도우고 그리고 한국의 주도적인 운전자론, 북핵 해결 운전자론을 중국이 받쳐주고 우리가 중국에 선물을 주고 좀 그렇게 하면 역으로 계산하면 2월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북핵 문제가 우리가 제시한 중국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미국을 압박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핵 해결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잘하면 노벨 평화상도 하나 받겠다. 요 착각을 하게 하면서 거꾸로 시간에 집착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방중 날짜를 잡는데도 중요한 실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날짜는 12월 13일은 공식 기념일로 제정해서 난징 추모를 하는 대대적인 이 기념일인데 이날 중국이 거국적인 추모 분위기에 잡힌다는데 이날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으로도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회담 일정이나 중요한 일정은 전부 14일로 밀려버리고 그것도 오후로 13일은 그야말로 교민, 경제인 대상 간담회 미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13일을 한국이 제시해서 확정된 날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가장 큰 규모의 방중단을 만든다고 떠들썩하게 설치다가 애초에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의 방문 일정을 제시했지만은 중국에서 뭐 하려고 4박 5일 있나 빨리 왔다 가라 했는지 충칭 일정을 하루 줄여서 3박 4일로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거꾸로 역산을 해서 연내에 중국 가서 한 건을 해오겠다고 설치다가
날짜가 지금 이렇게 잡혔는데요. 18일은 시진핑이 연례적으로 하는 회의인 경제공작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일은 중국의 베이징에 있으면 걸거치는 날이죠. 중국 내부의 중요한 이 주석과 이 2018년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부분을 짜는 회의인데, 그 손님이 그날 와가지고 객도 아니고 그냥 뭐겠습니까? 어정쩡하게 혼자 있기는 그렇겠죠. 그래서 17일 이내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연내 정상회담이 어려웠던 거죠. 자, 이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썰썰했던지 문 대통령은요. 자,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를 15분간 비공개 접견했다는 겁니다. 상무부총리는 한국의 경제부총리 격인데, 자, 15분간을 비공개 접견했다라는 게 더 웃긴데요. 그러니까 첫날 가가지고 중국이 국빈을 영접하는 조대 같은 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삐리삐리 혼자서 교민이나 만나고 혼자서 무슨 경제인들 260명이나 데리고 간 그 행사나 가고 이러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저녁까지 시간은 텅텅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 중국에 그래도 영빈관 같은 데서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가 좀 간청을 했는지 억지로 하나 끼워넣은 행사가 중국의 경제부총리 격인 인물을 조대라고 영빈관에서 15분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부총리를 만나면 공개 면담을 해서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해서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WTO 제소도 하지 않았는데 너네 계속 이럴 수 있냐? 이 말이라도 해야지. 비공개 접견을 15분 했다. 통역 절반 했다고 보면요. 자, 5분 말하면 5분 통역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15분 만났다면 통역 절반을 빼면 7분 30초 만났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인사하고, 예? 날씨 좋더라 하고, 오는데 힘들지 않았느냐 하고, 덕담만 하고 나면 5분 지나갔겠습니다. 정말 한국 국민들한테, 언론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쇼를 중국까지 갔어도 합니까? 창피했던지요. 이 부총리 만난 부분은 별로 보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친중을 자처하니까 한국에 지금 장안에 중국에 끈을 대가 있다, 중국 내부에 잘한다라는 중국 전문가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중국의 당국자인 양 이 한국인이 한국 언론이나 한국 관료들이나 한테 대고, 자, 내가 진짜로 중국의 실력자고 저놈들은 다 사기꾼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내에도 청와대에도 친중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중파가 넘쳐나는데, 친중파가 넘쳐나는 것과 비례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시금방지게 온갖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시작되니까 마치 한국 경제가 문을 닫고 한국 대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처럼 호들갑을 들고 중국의 앞장을 서서 겁을 줬습니다. 한국 언론에 이들이 주로 인터뷰하면서 이러다가 한국 망한다, 사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사드 이 합의를 3불로 해주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이 3불을 해준 것이 매우 잘된 것처럼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켰는데, 중국이 이 3불이라는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말기로 한 것을, 봉인한 것을, 이젠 사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깡그리 깔아뭉개고 3불을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중 우호를 말하지만은 결국은 과거 원나라 때 원나라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고려 왕정을 협박하던 역관 비슷한 통역관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넘쳐나는 친중파. 그런데 정말로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 아니라 거의 한국을 무릎을 꿇어서 밟아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옛날에 세자가 이제 임금 책봉을 받겠다고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어서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정없이 기다리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친중을 하니까 더 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